안녕하세요. 주식만입니다. 하디슈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금일 시황입니다. 코스피가 1.2% 하락했고요. 코스닥이 0.7% 하락했습니다. 외국인하고 기관이 코스피에서 뭐 8천억, 4천억씩 팔면서 급락이 나왔는데요. 전반적으로 세계 증시를 저희 나라가 좀 못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대만도 뭐 같이 소외받고 있는 느낌인데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흥국 시장에 있던 자금의 규모는 유지되고 있으나 이게 조금 인도나 러시아 이쪽으로 조금 많이 쏠리면서 한국이나 대만 쪽에서 자금이 조금 빠져나가는 느낌입니다. WTI는 다시 또 83달러 정도까지 올라와 있네요. 그래서 에너지 문제는 아직도 여전하다. 지금 유럽에서 G20 정상회담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게 이란 핵 협상 관련해서 이렇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하고 핵 협상을 진행하게 되면은 이란에서 나오는 원유들이 이렇게 시장에 나오게 되면은 원유 가격이 조금 하락할 수 있겠죠. 여기에 좀 기대를 좀 싣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핵 관련해서도 원자력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뭐 방안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이란 핵 협상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보면은 우리 뭐 청년 단체에서도 이렇게 가서 우리 원자력 알리자는 뭐 캠페인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를 포함해서 여러 국가에서 원자력을 친환경 에너지로 만들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탄소 관련해서는 친환경에 맞죠. 그리고 뭐 원전은 안전 문제가 있지 친환경 에너지인 것은 확실합니다. 보면 시장에는 거의 뭐 개별주 위주로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나머지는 거의 다 하락했습니다. 게임주들이 좀 그나마 선방을 했고요. 그리고 전기전자도 뭐 보합 수준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뭐 드라마 그 지리산 관련해서 이렇게 많이 컨텐츠 관련주도 내려왔다가 이번에 다시 또 뭐 반등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코스피는 좀 상황이 조금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거의 전 업종이 이렇게 하락했고요. 시멘트 업종만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 정도 시멘트 한 업종들이 대부분 다 뭐 급등 나오는 종목도 있었고 그 다음에 상승이 좀 많은 종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치 테마주들 뭐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를 보면은 지금 하락 채널에 갇혀서 계속 그냥 이렇게 명확하게 위에 저항받고 또 내려가고 있는 중이죠. 여기서 분위기를 반전시키려고 하면은 위에 있는 저항선을 뚫어 올려야 됩니다. 이렇게 뚫어 올려야지 분위기가 반전되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런 모양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언제 돌아설지에 대해서는 이번 그 G20 회의가 끝나면서 그때부터 좀 가닥이 좀 잡힐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지금 전기자동차 세제 혜택 주는 거에 대해서 유럽 및 각국 정상들은 다 반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만약에 뭐 이번 G20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결정이 되고 나면은 미국으로 이렇게 가는 저희 나라 뭐 전기차 부품 관련해서도 조금은 무쇠가 입지 않을까. 그리고 철강주들은 조금 악재가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유럽하고 미국 간에 이렇게 철강 세제 뭐 혜택 관련해서 이렇게 논의되고 있는 걸로 봤을 때 저희 나라는 약간 악재가 있지 않을까. 그래도 뭐 중국이 철강 수출을 안 하게 되면 저희 나라는 그래도 좀 형편은 나은 편입니다.
이제부터는 좀 중소형 건설사들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중소형 관심주들은 동원개발입니다. 이 종목은 7,000원 고점 대비 지금 한 25% 정도 하락을 했고, 지금 바닥에서 지금 이중 바닥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 동원개발이라는 종목은 정말 뭐 부채율을 포함해서 기업 실적하고 이런 걸 다 봤을 때 너무 괜찮은 기업입니다. 시총이 5천억이 안 되죠. 4,800억인데요. 일단 실적을 보면은 작년 실적 영업이익이 1,800억이고 순이익이 1,400억입니다. 그리고 순이익률도 어마어마하죠. 70%나 나옵니다. 증가율이. 그리고 뭐 재무 비율을 보면은 이 종목은 뭐 유동 비율이 900%나 되고요. 유보율은 1900%, 부채 비율도 14%밖에 안 됩니다. 거의 뭐 14% 정도면 건설회사가 부채 비율이 14%라는 것은 자기 자본만 가지고 거의 일을 한다고 봐야 됩니다. 동개발은 땅을 매입할 때 본인 자본으로 이렇게 매입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대부분 건설사들이 토지 매입 시 아무래도 부채를 가지고 이렇게 부채를 안고 매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동개발은 본인이 본인 자본으로 땅을 매입해서 건설하는 걸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지방 뭐 경남, 영남 쪽에서는 좀 유명한 건설사로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지금 기술적으로도 뭐 이중바닥 형성하고 있고, 그리고 1년선 바로 앞에 아래까지 내려와 있고, 이게 급등이 나오기 직전에 이렇게 만들었던 지지선을 지금 유지를 해주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서서히 모아가면은 나중에 연말로 가게 되면은 대선 형국에서 건설주들이 좀 탄력을 좀 받을 시기가 오지 않을까. 그리고 금요일 날 보면 시멘트주들이 갑자기 또 급등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건설, 건자재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형국이 나올 겁니다, 아마.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원하는 중소형 건설사 원픽은 동원개발이고요. 뭐 두 번째 기업은 서희건설. 서희건설도 최근에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뭐 고점 대비 한 20% 이상 하락을 한 상태고, 바닥에서 이렇게 쌍궁댕이 형태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양이죠. 여기서 이제 꺾고 올라가면은 이렇게 짝궁댕이 형식으로 올라가는 모양입니다. 이게 급등이 나왔던 뭐 이유는 잘 모르겠네요. 실적은 이 기업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 시총 4천억이고 실적이 당기순이익이 1200억, 영업이익이 1700억, 거의 동원개발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고 있죠. 여기는 뭐 부채 비율은 조금 더 높을 겁니다, 아마. 부채가 120%, 그래도 건설사 치고는 높은 편은 아닙니다. 유동 비율이 조금 작고요. 유보율이 400%. 어쨌든 뭐 재무 쪽은 동원개발도 좋지만 최근 뭐 실적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서희건설도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세 번째 중소형 건설사는 금호건설입니다. 이 종목은 조금 조정을 앞 종목에 비해 좀 덜 받은 편이죠. 그리고 1년선하고도 좀 갭이 벌어져 있고, 하지만 이것도 크게 보면은 위에 상단 박스의 하단 부분에 있습니다. 박스권의 하단 부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하는데 그러면 큰 부담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이 종목도 최근에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는 편입니다. 보면은 시총 4,500억, 다 비슷하죠, 규모는. 컨센을 보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를 나타내고 있고요. 당기순이익도 1200억, 1100억, 뭐 1200억 이렇게 잘 나오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금호건설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중소형 건설사,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뭐 GS건설이나 현대건설도 여전히 괜찮습니다. 뭐 DLENC도 괜찮고요. 그래서 건설사들을 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중소형은 금호건설, 동원개발, 서희건설이 좋아 보이고요. 좀 대형 건설사들은 GS건설, 현대건설, DLENC, GS건설, 현대건설, DLENC 이런 종목이 좋아 보입니다. DLENC 최근에 또 움직임이 나쁘지 않죠. 바닥을 좀 잘 다져주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런 건설 종목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야당 후보까지 정해지고 나면은 본격적인 본선 대선 레이스가 펼쳐지면서 건설 경기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그렇게 되면은 모멘텀이 좀 잘 붙어서 올라가는 형국이 될 겁니다. 그 두 번째 이슈는 아무래도 원전주들도 계속 봐야겠죠. 지금 G20에서도 원전 관련해서 이렇게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요일쯤 되면 다시 또 원전주들도 뭐 탄력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두산중공업, 한전산업도 괜찮고요. 한전기술도 좀 나쁘지 않죠. 근데 조금 고점이라서 한전기술은 부담스럽긴 한데 최근 트렌드는 좀 많이 오른 종목이 좀 더 많이 가는 경향이 있어서 한전기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탄력 있게 움직일 만한 종목 중에 저는 일진파워가 저는 원픽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기술이나 에너토커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중소형 중에서는 일진파워, 우리기술이 괜찮고요. 좀 안정적으로 가실 분들은 두산중공업, 한전산업, 한전기술, 그리고 한전 KPS 이런 종목들이 좋아 보입니다. 원전주들은 이번에 G20 끝날 때쯤 되면은 탄력을 조금 잃어서 조금 조정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보시되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수익이 좀 날 때마다 챙겨가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주도주 역할을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 줬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올랐으니까 단기적인 이렇게 반등을 준 이후에 다시 꺾여서 한 요 정도 위치까지는 내려와서 여기서 조정받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예 좀 단기 거래가 안 되시는 분들은 조금 기다리시는 게 낫고요. 단기적으로 그래도 거래를 하실 분들은 좀 짧게 좀 끊어 가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이슈는 메타버스입니다. 아무래도 메타버스가 또 최근에 다시 또 주도주 역할을 하고 나오고 있죠. 이틀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좀 큰 조정을 받았는데요. 하루 정도는 더 받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여기서 더 큰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자이언트 스택 같은 경우에는 한 9만원 초반대 정도에서는 반등의 신호가 보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좀 분할로 좀 매수를 들어가도 되는 지금 위치까지 내려왔습니다. 맥스터도 괜찮고요. 저는 메타버스 중에 맥스터가 가장 좀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가온미디어도 나쁘지 않은 위치에 있습니다. 알체라도 괜찮습니다. 알체라도 지금 충분히 반등을 줄 수 있죠. 메타버스 ETF에 좀 가장 많이 편입되어 있는 종목은 맥스터입니다. 맥스터가 4개 ETF에 다 포함되어 있고요. 하이브도 4개 다 포함되어 있는데 하이브는 좀 너무 많이 올라와 있죠. 지금 하이브도 괜찮지만 좀 너무 고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하이브보다는 좀 맥스터가 낫지 않을까. 그리고 엔터주들도 거의 다 지금 최고점 위치에 있어서 이게 좀 접근하기는 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조금 조정받고 있는 맥스터나 알체라 이런 것들 관심 가지고 한컴 MDS도 괜찮아 보입니다. 한컴 MDS도 자율주행하고 메타버스를 같이 가지고 있는 종목으로 이 종목도 최근 테슬라 잘 나가고 있으니까 관련해서도 이렇게 좀 탄력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여전히 근데 메타버스의 대장주는 덱스타하고 위즈익 같은데 이 종목들은 너무 올라가 있어서 이게 지금 일반 투자자들이 접근하기에는 매우 힘든 부분에까지 와 있습니다. 이건 좀 큰 조정을 줘야지 한번 더 가볼 만한 위치. 위즈익 이 두 종목은
뭐 떨어질 생각을 안 하고 있네요. 최고 대장은 덱스타고 위저익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이 꺾이지 않는 이상은 아마 메타버스도 같이 좀 달려갈 수 있지 않을까. 최근에 지수, 저희 나라 지수 자체가 좀 잘 안 가고 있습니다. 뭐 종목을 다 떠나서 뭐 가는 애들은 일부 가지만 음, 여러분들도 이렇게 투자를 해보시면 느끼겠지만 정말 이렇게 위험한 종목을 뭐 최근에는 가는 놈이 계속 간다고 이렇게 따라가게 되면은 정말 뭐 한 세 번, 뭐 네 번 이렇게 잘 하다가 한 번만 실수하게 되면은 뭐 꼬꾸라져서 세 번, 네 번 벌었던 이익을 다 까먹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차라리 조금 수익이 적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좀 안전한 위치에 있는 종목들을 좀 고르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불변의 진리지만 계좌를 키우겠다는 생각보다는 계좌를 좀 유지하겠다, 지키겠다는 개념으로 가는 게 오히려 더 좋은 투자자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내가 이걸 빨리빨리 불려서 큰 수익을 내겠다는 마인드보다는 어떻게든 좀 지키겠다, 안전하게 가겠다는 마인드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안전하게 조금씩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계좌가 서서히 이렇게 불어나는 게 좋은 계좌입니다. 보면은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불어나는 계좌가 좋은 거지, 급하게 올라왔다 급하게 빠졌다 이렇게 하는 계좌들은 결국은 위험한 계좌입니다. 이렇게 급하게 올라왔다 이렇게 뭐 이렇게 올라가는 계좌들은 이거 지키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올라갈 때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뭐 100% 먹고 50% 빠져버리면은 본전돼 버리죠. 그래서 이게 손실을 최대한 줄여가면서 매매를 해야지 안전하면서 좀 튼튼한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 덱스트 이런 종목들은 지금 접근하면 안 되고요. 제가 뭐 알체라 이런 거 얘기한 이유가 알체라는 지금 바닥 부분이 조금 명확하게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잡혀 있는 부분입니다. 이 뭐 과하게 내려갔다가 올랐지만 지금 부분은 바닥에서 많이 올라가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또 좀 분할로 매수를 하게 되면은 손실은 좀 크게 나지 않는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맥스트는 요 바닥 대비는 좀 많이 올라왔지만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을 때 이렇게 상장하고 올라갔을 때 요게 매물이 좀 많이 쌓여 있죠. 그리고 고점 찍고 고점 대비는 또 많이 싼 가격이라고 인식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고점과 최저점의 중간 정도 부분이라서 괜찮은 겁니다. 뭐 하이브나 이 엔터주들은 지금 너무 고점에 있어서 지금은 좀 건들기 힘들다고 하는 거고요. 아까 얘기했던 뭐 차라리 건설주 있는 것들은 그래도 1년선 근처까지 조정을 받았고 소유도 마찬가지죠. 이런 종목들이 그나마 좀 괜찮다고 하는 게 수익을 크게 내기보다는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종목이라서 제가 추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전주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물론 뭐 바닥 대비는 많이 올랐죠. 두산용업. 그래도 지금 이슈가 당장 그 G20이라는 이슈가 붙어 있고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서 뭐 전력난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붙어 있기 때문에 좀 접근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래서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애매하다고 말씀드린 게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요. 일진파워도 좀 많이 올랐지만 이것도 단기적으로는 볼만하다. 그래서 좀 단기 트레이딩은 가능하지만 좀 편안하게 안전하게 좀 멀리 가져가실 분들은 뭐 건설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져가야 됩니다. 차라리 좀 들어오른 메타버스를 가져가든지 그렇게 하는 게 좀 유리해 보입니다. 아무튼 요즘에 정말 힘든 장인데요. 부디 좀 안전하게 투자하셔서 오래오래 살아남아야지 큰 부자도 될 수 있습니다. 살아남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모두 살아남게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만이었습니다.